병원에 도착해서부터 출산까지 4시간 와우. 걸리지. 저 병원에서만 11시간 했거든요. 물속에 한 30분 정도 있었는데 그때 4cm에서 9cm가 그냥 팍 열렸어요. 와우. 30분 만에. 30분. 지금 생각하기로는 참을만 했다. 안녕하세요. 한전산후 운동 전문 트레이너 샤인킴입니다. 오늘 이렇게 라이프테스 은혜 선생님을 모시고 자연주의 출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은혜 선생님이 먼저 저한테 감사하게도 연락을 주셨어요. 저희가 공통점이 되게 많아요. 네. 일단 둘 다 이제 필라테스 강사이고, 그리고 첫째를 자연주의 출산으로 낳았고, 임산부 운동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라이프테스 선생님 채널 여기 있어요. 저희가 또 마침 둘째를 비슷하게 네. 또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 20주고 저는 26주거든요. 선생님은 이제 첫째 아들이고 둘째는 딸. 둘째는 딸. 완벽. 저는 둘 다 아들인데. 그래서 선생님도 이번에도 자연주의 출산을 네.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연주의 출산에 대한 수다를 떨어보려고 합니다. 은혜 선생님께 제가 질문을 한 5가지 정도 드릴게요. 네. 일단 저의 첫 번째 질문은요. 첫째 진통할 때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오래 진통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진통을 되게 아프게 오래 했어요. 총 한 23시간이 걸렸고 진짜 막 소리 지르고 막 기어다니고 막 너무 힘들었던 진통이 한 4-5시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힘주기도 1시간 반 하고, 그래서 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임산부 운동을 막 열심히 해서 순풍순풍 빨리빨리 출산을 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걸 견딜 체력은 있었지만 그렇게 되진 않았어가지고, 다른 자연주의 출산하신 분들, 특히 첫째를 자연주의 출산하신 분들은 얼마나 아팠을지 그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도착해서부터 출산까지 4시간밖에 와우. 걸리지. 너무 좋다. 저 병원에서만 11시간 했거든요. 제 생각보다 너무 빨리 막 진행이 되니까 너무 약간 정신이 없었고, 그리고 일단 저는 이슬이 비치지 않았고, 그리고 양수도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진통이 시작이 됐어요. 9cm 다 열려서 양수가 터졌어요. 마지막에. 네, 거의 진짜 막판에 양수가 터졌고 한 30분 정도 힘주기를 하고 아기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또 이제 제 출산을 다 이렇게 삼각대를 세워서 출산 현장을 촬영을 했었잖아요. 저도 그 영상 선생님 만나 뵙기 전에 막 자연주의 출산 검색하면서 봤는데 이 영상도 제가 카드 걸어놓으니까 꼭 보세요. 출산 영상을 만드셨더라고요. 후에 아기를 다 낳고 나서 나의 그때 상황을 다시 제3자 입장이 돼가지고 내 자신을 들여다본 거잖아요. 어땠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멀쩡해하는 거예요. 내가 소리도 되게 많이 냈고 내가 되게 아파했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생각보다 별로 안 아파 보이네? 막 이런 소리도 생각이 막 들고. 고래고래 지르지 않았네? 네, 막 야! 이렇게 지르진 않았어요. 네. 저는 둘째 때 소리 안 지르고 낳는 게 목표예요. 분명히 그 당시에는 되게 정신없고 아프고 힘들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아팠고 할만한 것 같았다. 이런 식으로 미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연주의의 출산의 장점이 남편이랑 같이 모든 진통 과정을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정신이 없었고 남편은 제정신이었으니까 나 어땠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뒤로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되게 존중을 네, 가지고. 진짜 만약에 자기였으면 그냥 중간에 수술을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아파했었구나. 남편이 보기에는. 남편이 보기에는 그 정도로 많이 아파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근데 이게 호르몬의 힘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게 당시에는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정작 본인은 그렇게 생각보다 안 아팠다고 느껴지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둘째를 가졌나 봅니다. 그렇죠. 연년생이거든요, 심지어 저는. 정말. 네. 진통은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았고, 그렇죠. 지금 당시에는, 기억하기에는 네.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당시에는 굉장히 아팠다고 느꼈겠으나 지금 생각하기로는 참을만 했다. 정말 제가 둘째를 낳을 때 이렇게만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해부 마사지도 하시고 네네. 최대 몸을 이완하는 호흡과 마사지와 이런 걸 많이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저 그거 준비하고 싶거든요. 들어서
그래서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네. 준비를 했는지. 일단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거는 이미지 트레이닝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러한 몸의 변화가 나타나면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지에 대한 계획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물론 그게 계획대로 안 되죠. 네, 물론 진통이 시작되면 이제 무아지경이 되지만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진짜 많이 했고, 그리고 대부분은 힘주기를 할 때를 이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아기 낳는 거는 곧 약간 힘을 잘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아기를 푸싱을 하는 과정은 거의 한 30분에서 1시간밖에 되지가 않고 나머지 9cm가 열리기까지는 이완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몸을. 좌욕 같은 따뜻한 물로 이제 이완을 조금 많이 해줬어요. 그러면서 자욕을 할 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따뜻한 물로 자욕을 할 때 숨을 마시고 한숨 쉬듯이 그냥 이렇게 밑을 이렇게 릴렉스. 퍼트린다, 내려놓는다라는 느낌으로 힘을 이렇게 모든 걸 내려놓는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완을 많이 했었고. 그러면 그 호흡과 자욕을 하면서 호흡하는 거를 한 몇 주부터 준비하신 건가요? 한 20주부터는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빨리 시작했네요. 네. 그 엄청난 연습이 있었기에 또 실전에서 잘 하실 수 있었나 봐요. 근데 저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지금부터 해야겠다, 26주니까. 지금부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호흡을 남편이랑 같이 많이 맞췄어요. 그래서 진통이 오고 나면 이게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픔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호흡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잘 안 되잖아요. 그럼 그때 옆에서 남편이 자, 호흡, 그리고 이 사람마다 호흡 패턴이 다 다른데 그거를 사전에 저의 호흡의 패턴에 맞게 연습을 해놓으니까 남편이 거기에 맞춰서 제 호흡을 이제 잡아주더라고요. 대부분 애기 낳을 때 막 남편 너무 미워 보이고 남편 머리 뜯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이게 출산을 같이 했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특히 그 부분에서 진짜 남편이 저한테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고 내 멘탈이 막 흔들릴 때 남편이 호흡을 잡아주고, 그래서 진행이 조금 더 확 빨리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호흡도 한 20주부터 준비하신 그쵸, 거예요? 네. 그래서 오래 거의 준비하셨구나. 좌욕하고 뭐 이제 그럴 때는 저 혼자 이제 호흡을 했던 거고, 자기 전에 남편이랑 그렇게 호흡을 무조건 단 5분이라도 진짜 호흡 10번이라도 그렇게 맞추고 잤어요. 네. 엄청난 노력을 하셨네요. 저는 호흡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막달에 잠깐 바짝 했거든요. 그 아. 히프노 버딩이라는 책을 네네네. 읽고 이제 거기에 뭐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방법이라든지 호흡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약간 속성으로 한 달도 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연습이 부족했는지 그 시전에 다가왔을 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26주라서 선생님이 첫째 때 했을 때보다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지금부터라도, 그러니까 막달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쵸, 예. 충분히 차근차근 사전에 준비를 해서 몸을 이완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완을 할수록 더 빨리 열리고 그쵸. 더 수월하게 되니까. 대수월하게. 출산을 하고 들은 얘기인데 조산사 선생님이 제가 속골반이 조금 좀 좁은 스타일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출산 전에 그 얘기를 하면은 조금 낙담되니까 그런 얘기 안 하셨고 골반 좋다고만 얘기하셨지. 근데 나중에 낳고 나니까 되게 처음에 병원 도착했을 때 3cm 열렸었는데 되게 경부도 타이트하고 골반도 조금 좁은 스타일이었다고.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 자기는 예상을 했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신체적 조건을 이제 저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이걸 둘째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극복하기 내가 위해서 알고 있어서. 선생님의 조언대로 이제 이완하는 연습을 이완하는 연습. 막달에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미 병원에 도착했을 때 4cm가 열린 상태였고 그 욕조에 들어갔어요. 따뜻한 물에. 그거를 수중 감통이라고 하거든요. 수중 감통이 도움이 됐나요? 진짜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제가 어쨌든 집에서도 그런 따뜻한 물을 이용해서 조금 호흡 연습을 하고 자욕도 했었으니까. 네, 자욕도 했었고, 자욕을 이제 못할 때는 그냥 샤워를 할 때 이렇게 따뜻한 물로 이렇게 이완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물에 대한 친숙함이 제가 개인적으로 있었어서 그렇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그 딱 따뜻한 욕조에 들어가자마자
살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몸이 식으로 더 이완이 잘 몸이 돼. 진짜 팍 이렇게 이완이 된 거예요. 물속에 한 30분 정도 있었는데 그때 4cm에서 9cm가 그냥 팍 열렸어요. 와. 30분 만에. 30분? 진짜 대단하다. 물속에서 나왔는데 9cm가 열렸다고 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란 거죠.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4cm라 그랬는데 갑자기 9cm가 열렸다 그러니까. 그 이완의 힘이 정말 대단해요. 네, 진짜 그 이완의 힘이 정말 출산의 과정을 정말 이렇게 딱 최소화 시켜주는 저는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연주의 출산병원에서 그 욕조가 없어가지고 수중 강통할 욕조 시설은 없어서 그냥 샤워로 강통을 했거든요. 남편이 샤워기로 따뜻한 물을 제가 허리 통증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허리에 많이 뿌려줬었거든요. 그때 저도 다 열렸었어요. 그쵸. 그게 한-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한 6cm, 7cm 열렸을 때쯤 이제 양수가 열리고 그리고 이제 그 샤워 감통을 했는데 그때 변이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머리가 골반에 딱 이제 꼈을 진입한 때가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완의 그 따뜻한 물이 주는 이완의 힘도 정말 진짜 큰것 같네요. 강추. 그렇게 이제 첫째를 정말 잘 순산을 하셨는데 둘째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가정 출산을 하신다고. 그 이제- 얘기 듣고 싶으시면 선생님 채널 가서 영상 보세요. 저는 첫째를 낳았던 그 병원이 너무 좋았었어요. 네, 똑같은 나오려고. 선생님. 그렇죠. 똑같은 원장님께 똑같은 병원에서 나오려고. 그럼 훨씬 더 마음이 더 편안하시겠다. 네, 마음 편해요. 저는 첫째를 자연주의 출산 병원에서 했는데 그때 제 담당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당직 의사 선생님께서 받아주셨어요. 밤에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라서 이번에 가정 출산을 선택을 한 계기 중에 하나는 그 담당 조산사 선생님이 무조건 100% 와주시니까 그것도 한 몫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커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아기를 받아주시는 게 확신이 있으면 그러면은 정말 좋죠. 네, 맞아요. 근데 이건 약간 병원마다 다른 것 같긴 해요. 다 그쵸? 이제 환경이나 조건이 다르기 네,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어. 제가 다니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 병원이고 그 전담- 원장님 전담으로 혼자 해주시고. 이렇게 다 진료도 보시고 수술도 하시고 애기도 받아주시고 다 이제 혼자서 하시기 때문에 그게 좀 가능하죠. 마음이 가능하고 좀 편한 것 같고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내가 출산할 당시에는 다른 선생님이 이렇게 올 수도 있는 상황이면 그쵸 마음이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각자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각자의 조건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은혜쌤은 자연주의 출산 너무 잘 하셨는데 혹시나 단점이라고 느낄 만한 게 있었다면 어떤 거였는지? 네, 있었어요. 단점이라고 느낄 만한 게 제 생각에는 자연주의 출산이 약간 철인삼종과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기를 낳기 전에 남편이랑 철인삼종을 완주를 이제 우와. 했거든요, 제가. 와. 근데 그게 철인삼종은 그냥 대회만 등록하고 이렇게 완주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뭐 수영에 대한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자전거, 사이클에 대한 훈련도 받아야 되고 러닝에 대한 훈련도 받고 그리고 그거를 다 그 세 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체력까지 만들어 놔야 그거를 무사히 완주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출산도 약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회는 내가 안 되겠으면 중간에 포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출산은 아기가 나와야 돼. 아기가 나와야 그러니까 끝나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출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무조건 자연주의 출산을 해야지 하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제 아기 나올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자연주의 출산을 하면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따르니까 그런 초반에 준비를 좀 차근차근 잘 해 나가야 된다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준비를 많이 네. 해야 된다. 네. 남편과 이렇게 의견이 맞아서 같이 준비를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너무 좋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닌 사람들도 있을 많죠. 거예요. 네. 뭐 주말 부부도 있을 거고 남편이 너무 일이 바쁠 수도 있을 거고 또 그런 상황에서는 또 자연주의 출산을 준비하기가 또 어려웠다는 단점이 있을 것 그쵸. 같아요. 네. 진통 자세를 또 준비를 하셨을 것 같아 느낌이. 근데 자세를 어떤 자세를 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자연주의 출산에서 제시하는 자세들이 되게 많아요.
그쵸. 뭐 맞아요. 짐볼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뭐 엎드려 있는 자세도 있고, 약간 런지처럼 이렇게 한쪽 다리를 올려놓고 조금 이완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가장 효과를 많이 봤던 건 그냥 이렇게 엎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디에 엎어졌어요? 짐볼에 이렇게 엎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요런데 그냥 이렇게 엎어져 있다거나 완전 이렇게 기대가지고 상체를 엎드려, 이완하고? 상체를 이렇게 푹 기대가지고 엎드려 있는 게 저는 효과가 제일 좋았고, 거기에서 남편이 이렇게 제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호흡을 맞춰주니까 저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아프니까 그냥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있으려고 이제 하는데, 저도 누워 있어 봤거든요. 근데 그 아픈 거에만 너무 집중이 되니까 더 아픈 거예요. 저도 누워있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네, 절대로 누워있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수액이나 이런 걸 아, 꼽은 게 그쵸. 없기 그런- 때문에 네, 그쵸. 훨씬 그런 게 없으니까. 자유로운 그쵸. 거죠.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많이 움직이면 좀 뭐랄까 신경이 좀 분산된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조금 아픔이 덜했던 것 같아요. 개인마다 아픔이 덜한 자세가 네. 있는데, 일단은 자세를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연습을 네, 시뮬레이션 네, 네, 네. 해보고 그 당시에 좀 제일 잘 고통이 맞는 덜한 걸로. 자세를 네. 취하는 게 좋군요. 그쵸. 그렇게 정리를 해서. 너무 잘해주시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채널에는 또 임산부님들이 주로 오시니까 다른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또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 임산부님들에게 네. 한마디 하실 수 알겠습니다. 있으면. 물론 이제 저희 둘 다 자연주의 출산을 되게 권장을 드리지만, 사실 무조건 뭐 회음부절개나 뭐 무통주사나 그런 거를 안 해야만 자연주의 출산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기를 낳고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역시 경험을 해봐야. 네. 그래서 뭐 나는 내가 뭐 자연주의 출산을 하지 않았고 그게 너무 무서워서 할 생각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틀렸냐?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아이를 갖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이 과정이 되게 조금 우울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힘든 시간이 개인적으로는 될 수도 있지만, 그냥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해내고 있는 내 자신에게 뭔가 좀 기특하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위로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준비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런 예쁜 스티커를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와. 그래서 저랑 친분이 있는 둘라 선생님께서 이거를 제작을 하셨는데, 이렇게 5개 모양 세트인데 이 중에서 한 세트는 제가 샤인키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요거 4개는 구독자분들께 제가 선물로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우와. 네, 이거 제가 깜짝 선물인데요? 준비를- 이런 얘기 안 했었는데. 이게 출산할 때 쓸 수 있는 스티커인 거죠? 한번 제가 그쵸. 그냥 산모 수첩에 이렇게 붙여놔도 되고, 아니면은 분만실 안에서 이렇게 붙여놔도 네, 돼요? 붙여놔도 되고, 그래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수중 출산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출산 직후 아빠의 캥거루 캥거루 케어를 케어를 도와주세요. 저의 해음부를 지켜주세요. 자르지 마세요. 촉진제 없이 사랑으로 만나겠습니다. 무통하실래요? 아니요. 아기를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세트군요. 이렇게 한 세트예요. 5장. 저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저도 예쁘고 이걸 보면서 또 나의 출산 계획을 한번 다짐할 수 그쵸, 있어요. 다시 다짐하면서 오.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이 4세트를 총 4분에게, 4분의 임산부에게 증정을 드릴 건데, 댓글에 자신이 지금 임신 중인 스토리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은 지금 임신 중이고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또는 그 전에도 자연주의 출산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면 이 영상을 보고 어떻게 생각이 변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출산 계획을 적어주시면 제가 그 중에 4분을 골라서 은혜 선생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쌤한테 그리고 저한테 질문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을 읽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연지 출산에 대한 얘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예쁜 선물도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은혜 선생님과 제가 서로 같이 운동을 가르쳐주고 운동을 같이 하는 임산부 운동 영상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영상도 시청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